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밀렸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중국권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좀 낙폭을 조금 줄이는, 그렇게 마감이 했는데요. 참 다들 멘탈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제 조금 단기바닥 형성하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와중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집이 다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제 막 가재도구 챙기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정리하고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태풍이 불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주시장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저도 그 구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은 또 분들과 고객분들과 또 이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구간을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최근의 구간이, 지수 그리고 종목들의 어떤 흐름 자체의 어떤 구간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개인들이 취약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돼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승자의 게임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구간 때부터가 이제 시세가 시작되거나, 뭔가 좀 매집이 시작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 있던 어떤 주식들이 소수자의 어떤 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나간다든지, 모멘텀, 뭐 바이오 주식이든 어떤 뭐 플랫폼 기업이든 고성장의 뭐 최근엔 뭐 의료기기 기업들이 실적 성장과 동반해가지고 시장에 수급을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지점, 시작되는 지점이 됐다는 걸 좀 깨닫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승자의 게임은 여기서 시작이라는 이제 문구를 좀 넣은 겁니다. 힘들지만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 스토리를 쓰는 기업들은, 이런 매크로 단의 어떤 문제들, 이제 금리 이슈잖아요, 사실. 금리에 타격받는 업종이 최근에 또 내려앉았고, 그런 기업들이 이런 매크로의 어떤 흐릿해지는 지점부터 다시 또 재차, 거침없이 또 간단 말이죠. 성장한다면, 실적과 이제 모멘텀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면. 그래서 참 힘든 구간이지만 저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이제 힘을 내야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기업가치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진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 지금은 사실 멘탈과 감정이 격화되고 정말 뭐 어디다 막 하소연 내지는 화를 내고 싶고,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믿는 그 확신과 그 용단, 그걸 가지는 게,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게 이기는 게임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하면서 최근에 왜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좀 분석해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98%, 거의 이제 1% 빠졌죠. 2666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9.5조, 평균적인 수준 정도고, 상승 종목수 200 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600여 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한 3배 정도 많았네요. 코스닥 지수 0.87% 약세 마감했고 91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6조 8천억 정도. 상승 종목수 360 종목, 하락 종목수가 1000여 종목으로, 훨씬 더 많았던, 3배 가까이 많았던 그런 장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이 계속 안 좋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달러 지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사실 달러 회귀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을 낳게 만들고 있는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600억 순매도,
기관이 12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60억, 기관이 87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900계약 순매도로 완전히 다 매도 일색이네요.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241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하단선에 가고 있는 형태. 그래서 하단선이 여기서 앞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깰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사실 오늘 밤이죠. 9시 30분에 미국 3월달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백악관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높게 나올 거는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물가에 영향 가장 많이 미치는 이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WTI 가격만 하더라도 보시면 3월달, 3월 한 달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들어서 쭉 빠지는 경향 보이죠? 그래서 사실 3월달은 이미 지난 거잖아요. 지난 거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그 우려감들이 사실상 지금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로 만들면서 성장주가 박살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나간 건데, 3월달 지나간 건데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발표되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그 추론이죠. 왜냐면 4월달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발표 기점이 조금 더 시장이 뭐랄까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화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감 내지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현실화됐을 때 주가는 이제 변곡을 찍고 이제 추세 전환하는 경향을 이제 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갭 상승까지 동반하면서 국제금리 상승하는 부분은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3월 지표가 이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죠. 발표되는 기점으로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요. 박스권 중장 이평선 저항 받았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았가 또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 빠졌죠, 지금 나스닥이. 요 정도 조정선에서 20% 이내에서 이제 조정 마무리 지으면 사실 조정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체로 간다는 그런 신호까지는 아직 없고, 약간 경기가 이제 둔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 물가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거나, 또 유동성은 이제 금리 부분 때문에 또 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움츠린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짚어봤던 그 디레버리징 같은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침체 내지는 붕괴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나스닥 지수 차원에서도 이게 붕괴돼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는 좀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진 않을 걸로 봅니다. 위기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자주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위기가 2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이게 2년 상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는 결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닥쳤을 때 그게 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에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투매 동참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 위기가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어 기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10년 상간에 엄청난 큰 위기가 오는 이유도 사실상 그런 게 거의 소멸되어 갔을 정도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위기거든요. 그래서 2년 상간에 이렇게 위기 오는 경우는 없었고, 또 이제 그런 걸 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기는 아니고 어느 선에서 멈추는 어떤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지수도 중장 기평을 살짝 깨면서 오늘 조금 이제 내려왔고, 다우 지수도 240일 이평선을 깨면서 밑에 있는 상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 내려오다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 보면 니케이 증시가 이게 니케이 증시도 이제 물가 좀 안 좋은 지표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려앉아 버렸네요. 예. 그래서 저항을 여기서 받았고 또 이제 앞서 480일 이평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뭐 깨는 것 뭐 이상할 거 없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받쳐주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점을 높이는 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 증시도 그냥 뭐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제 홍콩 0.67% 상승, 상해 증시도 1.4% 상승으로 이게 플러스 돌려지면서 사실상 국내 증시도 조금 이제 돌리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 대만 증시도 막판에 빵 이렇게 튀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세 흐름으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미국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뭐 0.45% 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보합까지 올랐네요, 거의. 그래서 오늘 발표 기점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3월달 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8.3%.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이게 사들인 사람들의 그런 것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 요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게 이제 커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상치가 한 8.4% 정도인데요. 뭐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뭐 40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하는 그런 뉴스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오늘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뭐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요동치겠네요. 밤중에. 또 많은 분들께서 밤중에 또 이 지표 확인이라든지 미국 글로벌 시장, 그 유럽권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또 지켜보신다고 일찍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뭐 속보 나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 아까 보여드린 대로 3월달에 너무나 이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CPI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올 건 뻔하고, 4월달 들어서는 내려앉고 있다는 거. 그래서 4월달은 확연하게 지금 상태의 이제 흐름이 유지된다면 확연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올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맥 같은 이런 것들도 보십시오. 3월 달에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4월 달에는 좀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이제 특수하게 작용되면서 물가 지수를 이렇게 급격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역시나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뭐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4월 달 들어서 이제 내려앉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은 CPI가 나아질 것이다. 뭐 니켈 가격 하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그냥 둔화되는 흐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3월 달, 지나간 3월 달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채금리 올라간 부분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터키는 61%, 아르헨티나는 52%. 와, 엄청나네요. 한국은 여기 있죠? 4.1%. 그나마 이제 다행히 한국에 살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사실. 터키나 아르헨티나 살고 있으면 지난달에 먹었던 뭐 밥값이 다음 달에는 막 50%, 60% 올라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만 원에 먹던 밥 한 끼가 15,000원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7.9%. 그래서 요 정도고,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네요. 일본은 0.9%면 정말 수십 년간의 디플레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인플레에 어떤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단기간에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어느 정도 경제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미치겠습니까? 수요단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죠. 비싸졌으니까 옛날에 2개 사던가 1개 사는 거죠. 그리고 아끼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해서 8.3% 증가 예상된다 해서 이제 이거는 왜 제가 이제 가져왔냐면 미래에서 이제 자료들입니다. 물가 지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 있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좀 추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였던 그래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최고 수준이다. 지금 뭐 자산들이 이제 달러 회귀, 달러 가치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흥국의 어떤 수급이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국 증시에서도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약 한 4개월 좀 넘고 있죠. 8조 원을 지금 순매도로 했고 기관도 8조 원을 순매도로 했습니다. 개인이 16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가파르죠. 보시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순매도, 기관이 1조 2천억 순매도, 개인이 4조 원 순매수 해서 양시장 합쳐가지고 개인이 순매수한 게 20조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좀 부정적이죠. 역별 구간에서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20조 순매수.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더 연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과 이제 미국 국제금리 상승의 어떤 기반된 흐름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면서 사는 종목이 뭔가 본다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죠. 그만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이 긴축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귀하고 신흥국에서 이제 미국 달러로 회귀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꿈꾸던 어떤 이제 뭐 나오지 않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매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돈이 이제 벌리는 게 숫자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찍히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찍힐 수밖에 없거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사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수급의 구도고 지금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의 어떤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동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 지금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시세가 나올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후에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메이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제 바이오 섹터를 얘기하면 이런 상태가 되고 있죠. 대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이때는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빠져나가지. 그러다가 이제 바닥권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이런 시점부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실적이 괜찮은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 종목이라고 해봐요. 의료기기,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 종목들은 정배열이거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더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요. 근데 다른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섹터군들은 이 구간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든지 추세적이지 않아요. 수급들이 지금 당장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정배열로 돌려지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수급이 이제 영속 쪽에 들어오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팔았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떤 수급들의 특성들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컨센이 이쪽으로 분위기가 몰려질 때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집합적으로 들어오지 지금은 이제 바이오 센티 자체가 들어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예, 실적 나오는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조급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확실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뭐 지금 뭐 왜 이걸 팔지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의거해서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를 이제 계속 많이 고민했었죠, 과거에도. 근데 그런 패턴이 이제 반복될 때, 이 정배를 돌려줄 때 이제 급속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단기 성향이죠. 예, 메이저 수급 자체들도 사실 장타로 들어오는 것들은 뭐 정말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같이 그런 성향을 지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들어오지, 어떤 섹터나 이제 어떤 시장 전략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장기적인 성격보다는 사이클적인 측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훨씬 거대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아지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하고 이제 최근에 그 뭐 금리하고 구도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드렸고, 한국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 참 아쉽죠.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왔다 갔다 이제 좀 회복되네 했는데 꺼려졌을 때 이때가 이제 힘들고, 이제 회복되나 보네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전저점 부근 다시 갈 때 이때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을 이제 지나고 있으시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려앉고, 예. 이때는 이제 그냥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회복됐다가 내려앉고 죽겠네 하다가 올라서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했는데 내려앉으면 정말 힘들죠. 이게 여기까지만 더 내려와도 진짜 힘들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다. 심리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구간이다. 낙폭은 여기서 커지면 더 힘든 건 여기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거는 정말 뭐랄까 심리회계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내 심리와 감정은 뭐 타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과 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수급 구도가 오늘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4,600억을 순매도했는데 전기전자에서 3,000억을 순매도했어요. 결국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도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2,500억 정도가 나갔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G엔솔, 네이버, LG엔솔, 뭐 하이닉스, SDI 이렇게 골고루 삼성전자에서 거의 나갔네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좀 팔았네요.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팔았네요. 그래서 기관의 코스닥 쪽에 대한 매도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JYP 엔터,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하고 위메이드가 많이 빠졌어요. 위메이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위메이드 뭐 폭락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동반해서 빠진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도 그런데 기반해서 같이 연동된 게임 업종이 위메이드 실적 쇼크 가능성이 좀 동반해서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너무나 뭐 다 안 좋아서 보시면 뭐 다 하락입니다. 카카오페이가 3% 상승인데 그 제외하고는 뭐 크래프톤은 한 5% 많이 빠졌네요.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LNF, 펄어비스는 좀 플러스고, 펄어비스가 오늘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냈어요,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중국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사막 이제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8개월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보다 더 이제 국내 어떤 게임 기업에도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작용됐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위메이드하고 그 카카오 게임즈는 뭐 폭락했죠, 완전히.
위메이드 11% 빠졌고 카카오 게임즈 8% 빠졌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전개됐었고 참 어렵죠. 참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제 올랐다 또 내렸다. 정말 좀 뭐랄까 저도 충격적이었던 거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 이날은 12% 올랐는데 다음날 9%가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되돌려 버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확연히 드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제목에도 담겨있었던 기업의 어떤 실적과 가치 어떤 성장이 변화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매크로 단의 이런 문제에 불구하고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노공업이든 오늘 이제 뭐 바텍 같은 기업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료기 업체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는데 뭐 바텍 같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하고 있고 확연하게 이제 기술도 고도화시키면서 뭐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 동반해서 뭐 엄청난 이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지수하고 무관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뭐 인터로조 같은 기업도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밀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 기업이 이제 실적 올라가는 부분이 리오픈과 연계돼 가지고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돈은 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케어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죠. 미국에서의 성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은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서 상당히 좀 우량하고 실적 베이스 계속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메모리라든지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방향에 설정된 기업들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SFA, TCK,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은 플러스네요. 보니까 하나 머티리얼즈도 1.6% 상승하는 흐름으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덕산 레오로스 같이 OLED 모멘텀들 갖고 있는 기업도 좀 올랐던 것 같고 NK맥스 같은 경우는 아스코에서 뭔가 좀 터질 것 같은 시세 흐름인데요. 기관도 오늘 15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문제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의 어떤 이 변동과 또 매크로 단의 어떤 금리, 물가 이런 거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출렁일 수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굳건하게 믿는 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승자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죠. 오늘 이제 SK텔레콤이 오늘 정말 수급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가 120억인데 1등이네요. 코스피에서. 어쨌든 SK텔레콤 시장 대비 강했죠. 보합으로 마감했고 또 이제 상당히 좋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신고가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전개되는 모습이다.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가장 포텐 큰 종목은 이제 현대오토웨버라고 얘기 드렸죠.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운임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현대차 그룹 내 물량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이제 외부 물량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 84억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좋더라고요. 한국카본 이런 것들,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이제 리오픈에서 대한항공, 물류도 하죠. 대한항공은. 그리고 이제 해성 DS는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또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이제 탑픽이죠. 오늘도 수급도 좋고 3% 상승했네요. 지수 안 좋은데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92억 들어오고 11% 상승하는 흐름 코스닥에서.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봐야 돼요, 사실. ISC도 지금 보시면 솟구치는 형태 3.6% 상승. 역시나 반도체 쪽의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비메모리 쪽에 포커스 두고 있는, 비중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TSE,
3.8% 상승으로 역시나 그런 흐름에 연동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반도체 소재 또 OLED 소재 쪽에 이제 굉장히 국산화를 이룬 유망한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실적 베이스 좋고 기술적으로도 우상향의 정배열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NK맥스도 38억 들어왔네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네오이문텍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쌍끌이 수급이 붙었고 에빌바이오도 플러스 쌍끌이 수급이 붙었다. 월덱스도 2.7% 상승,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요. 참 어려운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하에서 보다 더 현명함을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 파고에 정말 정신없는 파고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내일은 좀 비가 온다고 하네요. 한번 뭔가 좀 식혀가는 그런 봄비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